비염, 약물 치료 외에도 방법이 있습니다. 자율신경을 안정시키면 증상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신정쌤만의 특별한 치료법, 스네피를 아시나요? 오늘 영상만 끝까지 보셔도 비염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줄이실 수 있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마취통증학과 전문의 홍순영입니다. 알레르기 비염, 이제는 너무나 흔한 질환이 되었죠. 특히 환절기가 되면 재채기, 콧물, 코막힘, 눈물까지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끼시는 분이 정말 많은데요. 보통 알레르기 비염 증상이 나타나면 약국에서 항히스타민제를 사서 먹거나 스프레이 약을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하지만 여러분, 약을 먹어도 일시적으로만 증상이 나아지고 다시 반복되는 경험을 다들 해보고 계실 겁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약을 먹으면 잠깐 좋아지긴 하는데 계속 약을 먹기도 좀 부담스럽고 완전히 낫지도 않고 반복되니까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진짜 알레르기 비염 이거는 겪어보지 않은 분들은 몰라요. 이게 얼마나 스트레스고 얼마나 힘든지. 이 알레르기 비염은 단순히 코의 문제가 아니라 몸의 자율신경의 균형이 깨져 생기는 질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약으로 일시적으로 증상을 억제할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계속 증상이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은 알레르기 비염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보고 약 없이 알레르기 비염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까지 꼼꼼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알레르기 비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이 반드시 도움될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비염하면 알레르기 비염을 많이 떠올리는데요. 비염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들었어요. 알레르기 비염과 다른 비염이 있다면 그건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비염하면은 알레르기 비염만 떠올리지만 비염은 알레르기 비염과 비알레르기 비염으로 크게 나눌 수 있어요. 먼저 알레르기 비염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꽃가루, 진먼지 진드기, 동물 털 같은 이런 물질에 과민하게 반응하면서 나타나는 염증 질환입니다. 재채기, 콧물, 코막힘, 가려움 같은 증상의 특징이며 특정 계절에 증상이 심해지는 계절성 알레르기 비염과 1년 내내 증상이 지속되는 통년성 알레르기 비염으로 구분됩니다. 반면 혈관운동성 비염은 알레르기 검사에서는 음성으로 나타나지만 비알레르기성 비염의 대표적인 종류로서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비염입니다. 혈관운동성 비염은 주로 코막힘과 맑은 콧물이 주된 증상이고 재채기나 가려움증은 알레르기 비염에 비해 덜 흔하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알레르기 비염에서 흔히 나타나는 눈 간지러움이나 눈물 같은 결막염 증상은 거의 없어요. 그럼 혈관 운동성 비염의 증상은 어떤 증상이 더 심해지나요? 혈관 운동성 비염의 증상은 특정한 알레르기 물질이 아니라 다양한 비특이적인 자극에 노출되었을 때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향수나 같은 강한 냄새를 맡거나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 차가운 공기나 뜨거운 음식 섭취, 미세먼지나 담배 연기 같은 자극에 노출됐을 때 비염 증상이 심해지는 특징을 보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점점 심해지고 증상이 만성화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혈관 운동성 비염의 근본적인 원인은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현재까지는 코 점막의 자율신경의 불균형이 가장 유력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코 속에 콧물을 조절하는 자율신경이 분포하고 있는데 자율신경의 기능이 떨어지거나 불균형한 상태가 지속되면 외부 자극에 과민하게 반응하게 되면서 증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혈관운동성 비염의 경우는 일반적인 알레르기 비염과는 달리 알레르기 검사에도 나오는 것도 없고 다 음성 나오고 일반적인 알레르기 치료 방법에도 듣지 않을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알레르기 비염과 혈관운동성 비염 모두 코의 문제로 보이지만 근본적인 원인과 치료의 접근 방법이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알레르기 비염의 경우 알레르기 검사를 통해서 원인 물질을 확인하고 그에 맞는 약물 치료나 회피요법을 통해서 증상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반면 혈관운동성 비염은 원인이 명확하지 않아 일반적인 항히스타민제나 스테로이드 약물 치료만으로는 근본적으로 개선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혈관운동성 비염 같은 경우는 자율신경의 균형을 바로잡는 치료가 함께 병행되어야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어요. 실제 임상에서도 혈관운동성 비염 환자들은 약물 치료만으로 증상이 충분히 개선되지 않고 자율신경을 안정화시켜주는 치료를 병행했을 때 증상이 크게 호전되는 사례가 연구로 나오고 있죠. 또한 알레르기 비염과 자율신경계 문제가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율신경의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즉 알레르기 비염과 혈관 운동성 비염 모두 코의 염증 질환이긴 하지만 이 질환의 원인은 코의 점막과 부교감 신경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자율신경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원장님, 그럼 각각의 비염이 서로 원인이 다르다고 하셨는데 비염들은 관리하는 방법도 다른가요? 이전에는 달랐어요. 알레르기성 비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약물이나 회피요법, 혈관운동성 비염 같은 경우는 항히스타민제나 혈관 수축제 이런 것들을 사용했었는데 스네피 치료가 개발되고 나서는 이 스네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스냅피 치료의 원리는 코로 가는 혈관과 신경을 회복시켜서 코 점막 자체를 회복시켜주는 치료예요. 따라서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코 점막 자체가 좋아지기 때문에 증상이 완화되고 근본적으로 치료가 되는 겁니다. 스냅피 치료는 이러한 자율신경 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치료입니다. 기존의 비염 치료는 주로 약물이나 수술을 통해서 그 증상만 치료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근데 스냅피 치료는 이런 기존 치료법과는 전혀 다르게 증상을 일으킨 원인에 대해서 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생리식염수와 포도당을 이용해서 자율신경계의 균형을 회복시켜주는 치료예요. 약물 부작용이나 의존성 없이 안전하게 치료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원장님, 그럼 스냅피 치료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알레르기 비염과 혈관 운동성 비염 환자들에게 어떻게 효과가 있는지 궁금해요. 스냅피 치료는 일반적인 약물 주사와 다르게 특별한 약물을 사용하지 않고 포도당과 생리식염수로 자율신경이 지나가는 척추 주변과 목이나 등 여러 가지 부위에 주사를 놓는 방식으로 진행돼요. 여기서 사용하는 생리식염수와 포도당 용액은 신경의 기능을 안정화시키고 과도하게 활성화된 교감신경을 진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혈관 운동성 비염과 같은 비알레르기성 비염 환자분들은 자율신경 불균형이 주요 원인이기 때문에 스냅피 치료를 통해서 많은 환자들이 뚜렷한 증상 개선 효과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한 알레르기 비염 환자분들에게도 스냅피 치료는 매우 효과적인 치료 방법입니다. 알레르기 비염의 근본 원인은 알레르기 반응이지만 이 역시 코 점막이나 혈관의 과민화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점막이나 혈관을 정상적으로 회복시킨다면 과민 반응 자체도 줄어들 수 있어요. 기존의 약물 치료나 환경 관리를 병행해서 스냅피 치료를 함께 해준다면 훨씬 더 효과적인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임상에서도 스냅피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은 약물 의존도를 크게 낮추고 비염의 증상이 상당히 호전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알레르기 증상 자체도 회복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약물 복용과 스프레이 사용을 반복하던 분이 많으실 텐데 이런 분들도 스냅피 치료를 병행한 후 약물을 복용하지 않고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증상이 많이 안정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혈관 운동성 비염으로 찬 공기나 매운 음식을 먹을 때 심한 콧물을 흘리던 분들도 스냅피 치료로 자율신경 균형이 회복되면서 자극에 대한 민감도가 줄어들어서 매운 음식이나 뜨거운 걸 먹어도 콧물이 훨씬 덜 나고 일상생활을 잘 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방법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알레르기 비염이나 혈관 운동성 비염, 종류와 상관없이 모든 비염에서 점막의 문제예요. 그래서 자율신경이 회복되면은 이 점막의 기능 자체가 회복되기 때문에 스냅피 치료를 받는다면은 근본적인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까지 여러 비염 치료를 해보셨지만 효과가 만족스럽지 않았다면 이런 통합적인 접근법을 통해서 자율신경 관리를 해서 코 점막 자체를 회복시켜주는 스냅피 치료를 적극 권장드립니다. 비염 환자들 정말 많죠. 정말 많고 다들 정말 고통스럽게 살고 계세요. 환절기마다 막 콧물 줄줄 흘리고 막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뭐 약 먹어도 잠깐이고 그때뿐이고 이런 분들 정말 많아요. 오늘도 저희 PD님들 촬영 모셔가지고 뭐 두통이 있고 비염도 있고 하신 분들 전부 다 제가 목에 뒤에 한 방씩 다 놔드렸거든요. 맞자마자 코가 뭐 뚫리신다는 분도 계시고 눈이 밝아진다는 분도 계시고 이런 자율신경 치료를 하면서 근본적으로 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자율신경계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스냅피 주사를 꼭 한번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려요. 지금까지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홍순영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